로피탈 정리라는 건 이렇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보시면요. 분모도 0에 가까워지고요. 분자도 0에 가까워집니다. 0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0에 가까워질 뿐이죠. 무한소분의 무한소. 이 형태에 관해서, 이 형태에 한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자, 무한소분의 무한소의 형태가 나오면 분모와 분자를 각각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분모는 2x가 될 거고요. 분자는 20x 19제곱 마이너스 3. 자, 검정색 식의 극한과 분모 분자를 각각 미분한 파란색 식의 극한은 변하지 않는다. 극한값은 같다라는 게 로피탈 정리고요. 자, 이걸 꼭 뭐 알아야 한다, 이걸 꼭 써야 한다, 혹은 이건 써선 안 된다, 뭐 그렇게 당위의 논리로 가지는 않고요. 저희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로피탈 정리라는 것은 하나의 선택지가 뒤따르는 것이고요. 검정색으로 연산을 하시건 파란색으로 연산을 하시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연산을 할 것 같아요. 자, 로피탈 정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델타 x와 dx의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델타 x라는 것은 적당히 떨어진 두 녀석의 x값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dx라는 것은 사실상 0에 가까운, 그렇죠? 지극히 좁은 구간에서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델타 x라는 것에 델타 x가 0으로 가는 점점 좁아지는 극한을 취해주면 지극히 좁은 구간에서의 변화 dx가 나타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어떤 두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이 되겠죠. 기울기. 이것 역시도 분모가 0으로 가까워지면 분자 또한 0으로 가까워질 겁니다. 지극히 아주 좁은 구간 사이에서의 변화량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y는 fx다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에 a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떨어진 곳 x방향으로 여기에 점 p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보죠. 그렇다면 요 간격, 요 거리가 이 x값의 차이 델타 x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요 차이 y값의 차이를 우리는 델타 y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평균 변화율, 이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렇죠. 이것은 평균 변화율이 될 거예요. 자, dx분의 dy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점 p가 x의 간격이 좁아지면 a 쪽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a와 바로 옆에 사실상 a에서의 접선 이런 모양이 나올 거고요. 자, 델타 x분의 델타 y다라고 하는 녀석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게 되면 지극히 좁은 구간에서의 x의 변화에 대한 지극히 좁은 구간에서 y의 변화.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순간 변화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 접선의 기울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점 A에서의 미분 계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XY 좌표계이기 때문에요. dx분의 dy다라는 것은 미분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면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dx분의 dfx, y는 fx니까 이렇게 쓰셔도 같아요.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d가 붙었다라는 것은 0에 가까운 아주 좁은 구간에서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아래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역시나 0분의 0꼴이죠. 분모를 gx, 분자를 fx라고 한다면 식은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겁니다. 분모 역시도 0에 가까워지고요. 분자 역시도 0에 가까워지죠. 분모 gx의 변화량을 측정을 해도 거의 0에 가까운, 분자 역시도 0에 가까운 변화를 보일 겁니다. 맞죠? 자, 이것을 dx가 0에 가까워질 뿐 0이 되진 않기 때문에 분모 분자를 각기 나누어 줍니다. 죄송해요. 똑같이 dx로 나누어 준다라면 결국 분모는 gx를 미분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분자 역시도 fx를 미분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로피탈 정리에 대한 엄밀한 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맥락을 이해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2부에서는 조금 예민하고 조금 위험한 이야기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는 분들은 계속 따라오세요. 로피탈 정리, 뜨거운 감자죠. 삼키기엔 버겁고 뱉어내기엔 아깝고 극단적으로는 두 개의 주장으로 갈려요. 이 편한 걸 왜 안 쓰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찬성파와
소위 버릇만 나빠진다. 감추는 게 맞다. 반대파. 뭐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고요. 이런 격돌이 왜 생기냐면 한 가지 부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피탈 정리를 알면 이런 부작용이 생겨요. 누군가 문제를 풀고 설명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냥 로피탈 정리 쓰면 되는데 저걸 왜? 아니 이게 훨씬 더 간단한데 왜? 즉 수학적 오만에 빠지기 쉽죠. 좀 더 나가서는 자기가 옳고 자기가 최고라는 그걸 저는 수학적 독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모든 학문은 호기심에서 출발하고요.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그려가고요. 결과 또한 다양한 겁니다. 좀 더 나가볼게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읽으시나요? 저는 dx분의 dy라고 읽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예전에 직접 강의를 할 때 이야기예요. 다른 학원의 강사, 그냥 K라고 할게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걸 dy dx라고 읽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수학적 기본이 없는 사람이고 실력은 안 봐도 쓰레기 수준이라고. 사실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뭐 아무튼 저는 졸지에 쓰레기가 됐죠. 과연 K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볼 때는요. 남을 깎아내려 자기 자신을 띄우려는 어떤 치졸한 사람? 혹은 본인은 확신으로 말하겠지만 결국은 남이 만들어 놓은 절대적 엄숙주의에 지배당한 뭐 지적 하수인? 자기 세계, 자신의 우주가 없는 불우한 사람? 뭐 어찌됐건요. 안타깝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형편없는 사람이죠. 제 판단으로는 그래요. 저는 저희 세계가 있고 우주가 있고 수철학이 있어요. 아주 유연하고요. 수시로 변하면서 조금씩 발전해 왔어요. 누구의 태도가 바람직할까요? 어떤 세계관이 더 나은 걸까요? 요즘도 여기저기서 자주 보여요. K가 아니라 K처럼 오만한 사람들이요. 뭐 이 문제를 몇 초 안에 못 풀면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자기만이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아주 그냥 우주 최강자답셨죠. 그냥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진정한 고수, 진짜 고수는 실력뿐만 아니라 품격까지 갖춰야 합니다. 공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죠. 인격 또한 마찬가지고요. 스스로를 조금 낮추시고요. 남이 아닌 미래의 자기 모습과 비교하세요. 공부는 1년 뒤를 그려가며 꾸준히 하시고요. 인품은 10년 뒤를 그리면서 하세요. 이미 완성이고 이미 우주 최강이면 앞으로 발전할 일도 없겠죠. 기억하세요. 실력과 품격. 죄송하게도 여러분은 아직 높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더 쉽게 올라갈 수 있고요. 독선에 빠지지 않으려면 많이 낮추시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욱 빛나길 소망하세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